예. 안녕하세요. 예, 또 일주일 만에 뵙죠. 되게 좀 공부 좀 하셨나요? 예. 이게 쉽지가 않죠. 예, 공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10월 달까지인데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공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16개 이상만 맞추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맞는 시험 하는 거 아니고 16개 이상만 맞추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40점 넘는 거, 이제 그걸 이제 1차적인 목표로 삼으시고요. 하다 보면은 이제 쭉 하시다 보면 60점 나오세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는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16개만 맞추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가는 문제 있으면 만약에 15개 나가면 그냥 5개 정도만 맞추세요. 그 정도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서브노트는 이제 10페이지 되겠네요. 10페이지. 용도 구역부터 오늘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10페이지 보시면 용도 구역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용도 지구까지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용도 구역부터 이제 나가는 걸로 하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자, 그 국계법에서 이제 계획에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세 가지 계획 가운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자, 용용용 기도지였죠. 그래서 용용용, 자, 기도지 해서 이렇게 일단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용도 지역을 봤죠. 용도 지역. 두 번째는 이제 용도 지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용도 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볼 게 이제 용도 구역부터 오늘 보겠다는 거예요. 용도 구역부터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용도 구역이 끝나면 이제 기반 시설을 보겠죠.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어서 오십시오. 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해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제 할 거는 이제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그래서 지금 공부하실 때 지금 내가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가끔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 구역을 오늘부터 이제 볼 거예요. 용도 구역 끝나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요. 이제 책 순서하고도 좀 맞출 건데 용도 구역 보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보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용도 구역을 먼저 볼게요. 거기 여러분 뒤에 서브노트 10페이지고요. 용도 구역은 우리 봤었죠? 이미 예전에도 거의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뭐 해마다 그 매 시간마다 봤는데 용도 구역이라고 용도 구역이다라고 하는 건 뭐였죠?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1차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이제 규제를 하는데 여기에 국가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 구역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자, 국가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 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용도 구역 안에 보면 개도, 시수, 입 해가지고 총 5가지가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그냥 두 문자로 외우세요. 개도, 시수, 입 해서 이렇게 5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도, 시수, 입이라고 하는 게 용도 구역 안에 있다. 이런 사실을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 개는 뭐였죠? 개발 제한 구역.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 자, 두 번째 도는 뭐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고요. 자, 수는 뭐죠?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5번째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서 우리가 본 게 개도, 시수, 입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우시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드렸는데 개도, 시수, 입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돼요. 요 개도, 시수, 입이 이제 용도 구역 안에 있는데 이 결국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뭐였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정하는 이제 구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도, 시수, 입도 결국은 뭡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도시자원 공원 구역이 지정되고요. 시가와 조정 구역도 마찬가지고 수산자원 보호 구역도 마찬가지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다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 자, 개발 제한 구역은 뭐예요? 우선 여기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지정권자 먼저 볼까요?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 먼저 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자, 국가의 특정한 지역을 이제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을 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국방상 목적, 국방상 필요에 의해서 이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뭐 국방상 목적 또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토를 대상으로 이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른바 이제 국장이 됩니다. 국장이 되고요. 도시자원공원구역, 이거는 도시민에게 식생양호한 산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산에 와서 좀 쉬세요라고 해가지고 도시민에게 식생양호한 산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도시, 요거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잖아요. 그럼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도시시장이 됩니다. 대도시시장. 시험 문제가 이제 뭐 지정권자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시자원공원구역. 그래서 거꾸로 하셔서 시도 하셔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 이거는 그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시가 있으니까 자, 지정권자는 누구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그리고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그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도 있어요. 이건 누가예요? 국가계획이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 되겠죠. 그래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우리 육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대장이었는데 이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 아래에 있는 그 물 및 자원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국장이 있다면 바다에는 해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요거는 말 그대로 자,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규제를 최소한도로 만드는 지역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규제를 막 풀어주는 지역이죠. 이 지역 막 개발시켜. 그러니까 규제 풀어.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에도 국토를 이제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고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지정해야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국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국장이 지정을 해요. 네, 첫 시간에는 항상 제가 아직 입이 덜 풀려가지고 말을 많이 더듬어요. 원래 아침에 올 때 항상 노래하고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추운 거예요. 차에서 원래 큰 소리 노래하고 혼자 오거든요. 막 되지도 않는 거 막 이렇게 저 막 이런 거 팬텀 오브 오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틀어놓고 막 따라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은 되게 추워가지고, 그리고 어제 목이 좀 이상해가지고, 어제도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목이 이상해가지고, 아, 오늘은 떠들지 말고 아침에 조용히 와야지 그래가지고 노래를 안 하고 왔더니 이제 막 목이 잠겨가지고, 예, 아침에는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개도 시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용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개도 시수입이 이제 용도 구역의 내용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 그리고 지정권자는 이러하다.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 어떤 거였는지. 자, 개발 제한을 한다. 이제 이 개발 제한 구역, 이제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국방상 목적이었죠. 제일 큰 목적이 이제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예요. 도시의 그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국토가 이렇게 있어요. 산이고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밑에는 언제나 이렇게 도시가 있죠. 이렇게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는 살아있잖아요. 도시가 살아있으니까 도시가 옆으로 자꾸 깎아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얘가. 이쪽 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산 자꾸 깎아먹는 거,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이 부분에 이렇게 지정하는 게 이제 그린벨트가 되는 거죠. 그린벨트.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 네가 커져서 자꾸 넘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도시가 있어요. 이쪽에도 도시가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여기 있어가지고 저기 이쪽에 있어가지고
공격을 해갖고 온다라고 하면 얘네가 공격을 할 때 산을 깨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 도시 지역을 깨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깨는 동안에 군인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다음번 이 도시를 타격이 끝나면 이 도시를 타격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미리 모여 있는 지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 도시의 확산 방지하고 그리고 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그린벨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자원공원구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었죠. 이거는 도시민에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식생양호한 산지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식생양호한 산지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갖고 이 지역에 만약에 여기가 이 지역에, 그러니까 산지에다가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민들이 여기 뭐 도시가 이렇게 또 있을 텐데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여기 와서 잠깐 쉬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구역이 도시자원공원구역이에요. 도시자원공원구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하지 말라, 이제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하지 마 라고 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개발하지 마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요거는 뭐냐면 도시가 이렇게 커지는데 무분별하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요. 그리고 이제 국가계획 관련해서는 요 국장은 이렇게 있었는데, 요 국장은 뭐였냐면 국가계획과 관련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장이 지정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계획 관련은,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계법에서는, 모든 그 법에서는 국가계획 관련은 다 국장이 지정을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자, 그리고요.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이건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 이제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공유수면과 인접한, 자,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를 개발하지 마라.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를 개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여기 아까 하나를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잠깐만 볼게요. 이거 아까 무분별한 확산 방지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유보기간이 있어요. 유보기간. 자, 유보기간이 있어요. 이게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유보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보기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가와를 조정하는 거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하지 마라고 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보기간이 있는데 5년 이상, 자, 20년 이하의 기간으로 이제 유보기간이라는 걸 갖게 돼요. 그러니까 유보기간이 딱 정해지면 그 시가와를 이제 개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기간도 하나 있다. 자,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회장이 지정하는데, 이거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 지금 이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제주도에 가면은 표선지구라는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수욕장, 뭐 표선 해수욕장도 있고 막 그렇던데, 이렇게 바다예요. 바다를 우리가 법에서는 이걸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공유수면인데, 공유수면 밑에는 뭐가 있냐면 요만큼의 양식장이 있죠. 양식장이 있어요. 근데 이 양식장에서 이제 뭐 굴 기르고 김 기르고 뭐 막 이러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공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매연 뽁뽁뽁 이렇게 뽑아내면은 여기 이제 폐수가 흘러들어가지고 양식장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공유수면과 인접한 이 부분, 이 지역, 이 땅에 대해서 개발하지 말라라고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라고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뭐 잘 나와서 설명하지 않을 건데, 일정한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 가지의 노선들이 뭐 철도,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뭐 물류시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모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뭐 세 개의 노선이 이렇게 겹쳐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여기 1km 내에는 이 지역은 아예 모든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건축물적인 어떤 규제를 다 풀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을 이제 개발을 시키자라고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개발을 풀어주자라고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5가지가 용도 구역에 해당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그 용도 구역, 이제 교재로 저기 서브노트 한번 볼게요. 서브노트 보시면, 서브노트. 자, 10페이지죠? 10페이지 보시면, 용도 구역은요, 일단 우리가 본 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데 또 특정 국가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용도 구역 자체는 또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용도 구역 위에 다른 용도 구역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용도 구역 위에 다른 용도 구역이 이렇게 겹쳐질 수도 있다.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보면 그 맨 위에 보면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 구역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밑에 이제 5가지가 있다는 거죠. 개, 도, 시, 수입해서 5가지 외우시고요. 지정권자 외우셔야 돼요. 거기 개발제한구역 국장, 도시자원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도시, 거꾸로 시도 이렇게 하면, 자,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제 시도지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로 시작됐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장은 국가계획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서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제 수산, 바다니까 이건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개발제한구역 목적을 볼게요. 자, 아까 우리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보안상 필요, 그러니까 국방상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시험 문제가 참 어이없게 이런 거 이렇게 문제를 한 다음에 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군 우리 뭐 기본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X인 거죠.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계획은 3가지가 있었잖아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시자원공원구역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X. 당연한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도시자원구역 보시면 여가 휴식과 공간 제공, 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하지 마 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이 도시자연 공원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개별법인데 그냥 이런 법률이 있다.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외울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3번째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리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목적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개발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라고 하는 지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리고 유보기간이 있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5년 이상 20년의 범위 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 절대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개발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3번째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실효된다. 그래서 뭐 시가와 유보 기간을 5년에서 20년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이 딱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그 개발 유보 기간이 끝난 거니까 다음 날부터는 유보 기간이 실효된다라고 하는 건 유보 기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다음 날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옆에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 볼게요. 자, 거기 1번 보면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을 정해서 이 지역은 개발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있는 기간이 정해진 거잖아요. 5년 이상 20년의 범위 내에서 이제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몇 개의 사업들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나와 있는 게 첫 번째가, 자, 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보기간이 있지만, 자, 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 2번째, 그 밑에 줄을 보면,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냐? 자,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해서 장관의 요청이 있고, 따라서 이제 어떤 각 부서의 장관들이 있겠죠?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떤 장관의 요청이 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 그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2번이요. 도시군 계획 사업 외에는, 자, 이거 외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그러니까 국장이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면 꼭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 하지만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허가 사항은 뭐냐 해서 위에 4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6월까지 천천히 보셔서 이제
지금은 의미만 보시고 6월까지 천천히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허가사항인데, 뭐, 이것도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도 바뀌기 전까지는, 자, 농업, 임업, 그리고 어업용 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어떤 땅 위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토지의 이용이잖아요. 토지의 이용 자체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땅 위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럴 때는 허가사항이다. 그리고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 이걸 더 늘려가지고 증축하는 경우, 자, 그리고요. 그리고 부속 건물, 뭐 33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의 신축, 중축, 재축, 대수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다. 이건 나중에 따로 이제 지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허가 대상이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뭐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마을 공동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허가사항이 되는 거고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허가사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하구나.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아까 우리 했었죠. 수산자원 보호 육성 목적이다. 그래서 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 게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관리법에 의해서 행위를 제한하는데, 아까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구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유수면과 인접한, 그러니까 바다하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와 있죠. 자, 지정권이랑 국장이었는데,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규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겠죠. 인구 밀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시설이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이제 복합적으로 모여있는 지역. 그래서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의 위치 지역이다 그러는데, 결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모여있고, 자, 철도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철도와는 또 다른 게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도 있죠.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도시, 일반 이제 도로가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노선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있는 지역. 그래서 이 반경 1km 내에는 규제를 다 풀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웬만하면 이제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다 잘 갖춰져 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예 개발시켜 놓기 위해서 규제 풀어줍시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결절지로부터 1km 밑에 위치한 지역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서울역 중심이에요.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도 이제 다 모이죠. 철도도 종류별로 모이게 되고 도로도 모이고 막 이러는데, 근데 뭐 서울역 그 주변에 뭐 서부 이쪽으로 가면 되게 낙후되고 막 이렇잖아요. 슬럼화 되는 적도 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런 쪽에도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것도 3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어떤 지역에 이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정하는 이제 지역, 이런 곳에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기타를 볼게요. 거기 2번을 보세요. 시도지사의 변경 결정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의 10% 이내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누가 지정을 했냐면 국장이 지정한다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했는데 이 지역에 놓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반경 1km네. 근데 여기서 요만큼은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 지역을 제외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약을 그럼 요 계획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원래 흰색 면적으로 이만큼 지정했는데, 요 부분 10%는 요거는 좀 제외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시도지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건 하극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시도지사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장이 이렇게 지정했는데 10% 범위 내에서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요거를 이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까지만. 그래서 요거를 빼거나 아니면 요 부분에 10%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 부분까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합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된 사안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게 시도지사가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자,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의 10% 이내는 더하거나 빼거나 라고 하는 시도지사 변경 결정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이제 14페이지 갈게요. 14페이지 가시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요. 자.
지금 우리가 본 게 용도구역을 본 거고요. 첫 번째 용도구역을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교재 14페이지 가시면 서브 가시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트죠. 딱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먼저 볼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구역이 먼저 나오고 왜 계획이 나중에 나왔을까요? 이게 땅값 때문에 이렇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볼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볼 겁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자, 우리 지난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였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의미는 자, 이거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하나의 단지로 보고 계획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로 보고 계획하는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단지로 보고 계획을 한다. 하나의 단지로 보고 계획을 한다. 자, 그래서 일종의 뭐였죠? 영역성을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영역성을 부여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거리가 뭐 등장을 했다. 그럼 예전 같으면은 이런 사거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지역은 뭐 상가를 짓든 뭐 이제 도로에 인접하면은 상가를 짓든 뭐 아무튼 뭐 건축물을 그냥 일반 주택을 짓든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수많은 건축물이 들어가고 뭐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기반시설이 이렇게 들어가면 각 건축물이 이렇게 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을 하나의 단지로 놓고 보고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단지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단지로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로 보고 계획을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예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교육지구가 있었죠. 그래서 교육지구다. 우리 이런 예를 했는데 이걸 끝까지 다 써보면 교육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예요. 교육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뭐가 있었죠? 실버타운. 그렇죠. 실버타운. 그래서 이 안에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이 안에서 모든 거 소비 행위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이 교육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라고 하면 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뭐 스크린 시설, 그 다음에 뭐 도서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 뭐 학습 시설, 그리고 뭐 운동할 수 있는 시설, 휴게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행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버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노인분들이 만약에 들어왔다, 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안에서 뭐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그다음에 여가 뭐 하고, 쇼핑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일종의 단지의 기능을 갖고 있고 영역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교육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또는 실버타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제 지정이에요. 지정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지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재량적 지정이 있어요. 재량적 지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무적 지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의무적 지정. 자, 재량적 지정, 그리고 의무적 지정.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지역 외의 지정. 도시지역 외의 지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정권자를 알아야 되겠죠? 자, 지정을 누가 하느냐? 지금. 그래서 여기 지정권자. 이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권자는 이제 4명이에요. 4명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 4명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지로 보고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하십시오라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이 지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량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원래는 이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지역을 벗어나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둥이 세 가지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량적 지정, 의무적 지정,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량적 지정을 보면 우리 교재도 한 10가지 넘게 나와요.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재량적 지정. 아니, 재량은 국장이 갖고 있는 재량, 시도지사의 재량, 시장 군수에 따라 자기 마음에 들면 지정하는 거니까 너무 많겠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너무 많다.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고요. 의무적 지정이 있어요. 의무적 지정. 자,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의무적 지정. 이 사람들이 꼭 지정해야만 하는 지역이 이제 의무적 지정이라는 거죠. 의무적 지정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정비구역하고요. 정비구역.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한 지역. 그렇죠.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사업이 어떤 지역에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 지금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의무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라고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자, 요것도 이제 두 가지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 시공으로부터 해제됐다. 우리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시가화 조정구역, 자, 시가화 조정구역, 그리고, 공원으로부터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해제된 지역. 자,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녹지지역이었다가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으로 원래 있었는데 얘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자 볼게요. 우리 법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같은 법 체계 내에서도 뭐뭐 미만이 있고 뭐뭐 이상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볼게요. 여기 면적 같은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이 두 가지 요거를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또는 공원으로 있다가 해제되는 지역 또는 자 녹지 지역이었다가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상이란 말이에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럼 왜 이상이냐? 자, 지금 보면 하나의 단지로 놓고 보고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일정한 규모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단지로 놓고 보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거라서 그 단지가 일정 규모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상. 시험 문제가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뭐 시가화 조정구역 그리고 공원으로부터 해제되는 지역 이렇게 나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이다. 이게 단지로 놓고 보니까 단지는 일정 규모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금 뭘 지정하는 거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지역. 원래는 이게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지역을 벗어나서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다 쓸까요? 자, 요거는 이쪽에다 쓸게요. 세 번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세 가지예요. 용 이렇게 해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계획관리구역. 자,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세 번째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자,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는 지역. 이거 참 외우기가 참 어려워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자,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적어도 이 세 개의 지역 안에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계획관리구역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요만큼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됐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세 번째요. 지금 어떤 지역이 지금 용도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용도지구, 우리 용도지역이 있었고 용도지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대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도 이제 다 외우게 되는데 요거는 계획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10년간 출제가 안 됐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서브에는 있는데 나중에 외우세요. 하고 공부 다 한 다음에 아유, 정말 할 거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지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이 개발진흥지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온천이 빵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땅 주인 어떻게, 논한 거잖아요. 내 땅에 온천이 터졌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기겠어요? 온천장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 땅 주인하고 뭐 뭘 하든, 뭐 땅 주인이 뭐 개설을 하든 뭐 이렇게 온천장이 이렇게 하나 생겨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저기 온천 났대. 그럼 막. 저희 시골에 이런 데가 있어요. 온천이 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떼부자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온천장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식당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 옆에 집에서 저 집 온천장 차렸는데 대박이래. 그러면 우리 땅도 여기인데 우리 땅도 온천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땅을 파가지고 이제 온천이 또 나오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식당이 또 주변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집이 또 이러는 거죠. 우리도 땅 한번 파보자. 그랬는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돗물 끌어다가 데워가지고 온천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사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장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또 식당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난리 시장통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게 막 개발이 원래는 산지여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개발이 지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여기에다가 뭘 지정하느냐? 관광 개발 진흥지구라는 걸 딱 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진흥지구 이런 걸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식당 차리고 함부로 이렇게 땅 파가지고 이렇게 공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겁니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이 이 개발진흥지구예요. 개발진흥지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 관광개발진흥지구를 딱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이제 국가로부터 일정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이제 여기 뭐 이렇게 호텔을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온천장을 개설하거나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식품 같은 거 그런 시설들을 이제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 이제 개발진흥지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이걸 외울 때는 개개용이라고 외우세요. 개개용. 자, 개개용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자, 우리가 먼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받고 이제 지금 살펴볼 거는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자, 근데 이 구역을 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질문을 드렸는데 왜 저걸 먼저 하느냐? 땅값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땅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됐대라고 만약에 이걸 먼저 이게 만약에 이걸 해놓고서 이게 밝혀지게 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거는 두 가지는 다 뭐냐면 그 해당 지역의 토지를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죠. 땅값이 올라가면 그걸 나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 땅에 대해서 무조건 먼저 지정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땅값이 못 올라가게 먼저 계획 구역을 딱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땅값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에 국토가 있으면 그 지역에 먼저
땅값이 올라가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볼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교과서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 도시의 어떤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겠다. 자,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우리가 봐요. 근데 토지의 이용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도시의 미관과 기능하고,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서, 오늘 힘이 넘치네요. 자, 도시의 미관과 기능과 환경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서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근데 토지의 이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도시의 미관과 기능과 환경을 증진시키는 것, 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세 가지가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의 이제 등장 배경인데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이거 구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에 필요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데 교과서에서는 표현을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문에 이렇게 나와도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속뜻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놓고 그거에 필요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데 교과서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권자는 또 누구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자가 마찬가지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정권자는 마찬가지로 국작, 4명이에요. 국작,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그렇게 4명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은 뭐냐? 세 번째 살펴볼게요. 우리 내용이에요. 내용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이렇게 일단에 땅이 있어요. 그럼 땅에 대해서 지금 뭘 지정했냐면,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땅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땅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지정된 일단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딱 있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건 도로나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의 큰 단지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일단 이렇게 도로나 뭐 이렇게 또는 뭐 하수, 처리, 뭐 이런 시설, 이런들이 다 그 오배수 처리 시설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위에 건축물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건축물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 안에는 이 노란색은 뭐였냐면 기반시설이에요. 도로나 하수, 오폐수 처리 시설 뭐 이런 것들이죠.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그 안에 그 위에 또 뭐가 있냐면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건축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전에 배웠죠?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 가운데, 기반시설은 뭐 도로나 공원이나 뭐 전체적인 큰 시설들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의 도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면 이걸 이름이 바뀌죠. 이거 뭐가 되는 거죠?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기반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요.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도로였어요. 근데 도로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도로는 그냥 기반시설인데 이 도로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름이 그냥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도로가 이름이 바뀌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처음에 이제 얼핏 안 오는 게 용어 때문에 안 와요. 용어 때문에. 그냥 6월달까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반시설이나 도로나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도시군 계획 시설과 건축물 간에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조화를 갖춰야 돼요. 자, 조화를 갖춘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 지역 안에 그 인구 밀도,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많으면 도로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안에 사는 거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일정한 이제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와 건축물 간의 규모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많은데 기반시설이 적다. 이러면 막 교통체증 발생하고 막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안에 기반시설과 건축물 간에는 서로 간에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화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요. 도시군 계획 시설과 건축물 간의 내용이 서로가 맞아서 이 둘 간의 어떤 균형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고요. 그러면 조화를 갖추면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니까 조화라고 하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하고 건축물 간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갖추면 자,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조화를 갖추게 되면 건축물의 규모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있는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 지역을 발전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반시설과 건축물 간의 조화를 갖춰라. 그리고 조화를 갖춘다면 이 지역 안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 내용은 어떤 게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시켜줍니다. 높이를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원래는 10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는데 12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높이를 120%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120%.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건폐율이에요. 건폐율도 완화시켜줘요. 또 하나는 용적률도 완화시켜줍니다. 자, 우리 건폐율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였죠?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대지 면적분의 수평 면적. 그렇죠. 대지 면적분의 바닥 면적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건폐율을 어디까지 완화시켜주냐? 150%까지 완화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건폐율 같은 경우는 딱 요만큼만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폐율을 완화시킨다. 150%까지 완화한다면 지금 원래 요만큼만 허용이 되는 거였는데 이거에 150%니까 이 부분까지 이만큼 늘려서 더 크게 뚱뚱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뚱뚱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용적률이 있죠. 용적률은 수직 높이 제한이었잖아요. 요거는 200%까지 완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 이건 건축물의 높이인데 원래는 이제 여기가 10층짜리 건물만 이렇게 10층짜리 건물만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10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었는데 200%니까 이거 2배 20층까지 완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갖춘다는 조건을 이루면 조화를 갖추게 되면 자, 건축물의 높이와 건폐율과 용적률 이 세 가지를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주차장 설치도 완화시켜줍니다. 주차장 설치.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개발시켜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주차장 완화가 있어요. 주차장. 요거는 뭐냐면 자, 지금은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반드시 주차장이 꼭 들어가야 돼요. 주차장 설치는 이건 의무예요. 의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한옥마을 건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차 없는 거리 조성. 그러니까 거리가 왜 나옵니까?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일단의 토지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 이런 것들인데 차 없는 거리 조성 도 기반시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이다라고 하면 그 교재에서 보면 한옥마을은 주차장에 대해서 100% 완화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옥마을을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이제 그 설치를 할 때는 그 건설을 할 때는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리가 된 거예요. 거기 100% 완화한다는 말은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도 거기 뭐 주차장 설치를 100% 완화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딱 두 가지인 거죠.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한옥마을하고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조성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자 구역을 먼저 설정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는 누구였어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저기도 마찬가지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래서 지구는 4명이 지킨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냥 상위 4명이 지킨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기반시설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기반시설과 건축물 간의 조화를 갖추어라. 그리고 조화를 갖추면 규제를 풀어준다. 근데 규제를 풀어주는 게 네 가지다. 건축물의 높이와 건폐율과 용적률과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그럼 하는 김에 다 할까요?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게 뭐냐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실효예요, 실효. 자, 실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성질이 사라진다. 법이 갖고 있는 힘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실효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을 우리가 지정을 하잖아요. 이걸 지정해 놓고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지금 뭘 만드냐면 여기 지워졌네.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죠. 이렇게 수립하게 돼요.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걸 먼저 만드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하고 고시한 다음에 3년 내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뭘 만들면 그걸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스텝을 거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마찬가지로 3년 내에 결정,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 고시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 고시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고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실효된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날. 그래서 법에서는 항상, 공법에서는 언제나 다음 날이에요. 어떤 날에 기한이 있으면 그거 다음 날 이제 소멸된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효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제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만들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3년 동안 이걸 안 만드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실효된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만들었어요. 3년 안에 이걸 만들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얘는 5년 내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얘는 5년 안에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한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 5년 이렇게 두 가지의 실효 요건이 있어요. 실효 요건이 있고요. 자,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또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는 도시의 일부로, 지구 단위 계획, 우리가 이 교육 지구 단위 계획, 뭐 실버타운 이런 것들은 도시 전체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도시의 일부로 들어가서, 자, 도시의 일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그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그 도시의 일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반 시설과 그리고 건축물 간의 조화를 갖추어라. 이런 얘기예요. 도시의 일부로 들어가서 기반 시설과 건축물 간의 조화를 갖추어라. 조화를 갖추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그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책으로 보시면 14페이지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있는데요. 자, 거기 14페이지요.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나왔죠? 자, 구역 보고 그 다음에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자, 1번 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지정권자는 마찬가지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총 4명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고 오른쪽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게 어떤 지역을 도시 일부를 개발시키기 위한 구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재량적 지정 지역이다. 자, 여기 재량적 지정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많죠. 그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적은 거기에 너무 많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지금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엔 더 있고요. 요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마디로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체가 도시를 개발시켜내기 위해서 도시의 일부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니까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량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죠. 이건 별표하시고요. 자, 거기 보면 1번이요. 아까 우리 했었죠. 여기, 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한 지역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정택이가 10년 친구다. 이렇게 외우세요. 정택이는 10년,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정,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의 택,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역. 자, 정택이는 10년 친구다. 그래서 이 정택이 10년 친구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기억을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인데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시, 공, 동그라미 하시고요. 해제. 자, 시공에서 해제되는 지역. 이렇게 보시고. 니은이요. 니은 보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의무적이 크게 보면은 2가지인 거고 나누면 3가지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정택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된다.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러니까 시공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지역 보면 2번에서요. 박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보면 계획용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계획용.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1, 2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외우실 거 아니고요. 10년간 출제 안 됐습니다. 1번은. 그러니까 이거 맨 나중에 공부 다 하고 할 거 없을 때 하시는 거예요. 맨 나중에. 그래서 그냥 거기 써놓으세요. 계획관리지역은 출제 X. 그냥 이렇게. 혹시 또 모르죠. 만막해서 나올지는. 네, 출제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기 2번 보겠습니다. 2번 개발진흥지구. 자, 요것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요거는 지금은 그냥 읽어만 보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주거개발 기억 보면 주거개발지구, 뭐 특정개발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구가 어디에 위치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의미만 보시면 돼요. 지금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이것도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니은 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진흥개발지구. 그래서 이런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그냥 막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지역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그 지역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관광 휴양 개발지구. 자, 이런 지역. 관광 휴양 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할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요건이 있다는 건데 지금 외우시는 건 아니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때 외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온천 개발한 거 그거 하나 예를 본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현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외우세요. 자, 지정은 3가지가 있다. 재량적 지정, 의무적 지정,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정이 있는데 의무적 지정은 여기 별표해 놨잖아요. 정비구역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한 지역. 그래서 정택이가 10년 친구다. 그리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자,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공원으로부터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부터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거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3가지라는 거죠. 계획관리구역, 어떤 지역에, 자, 어떤 지역을 지금,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관리구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지역에, 지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자, 개발진흥지구 안에 지금 위치해야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용 정도만 지금 외우세요. 자, 개개용.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5페이지 갈게요. 15페이지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계획 구역은 끝난 거고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계획을 보시면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전부가 아닌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에 대해서만 자,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다 지정한 겁니다.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 수립 기준은 이제 우리 모든 국회법에서 기준은 다 국장이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자, 거기 기역 보면 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뭐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완화 적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저는 두 개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반 시설하고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내용, 규제 내용이 지금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풀어 쓴 게 4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는 그냥 용기, 토건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앞에 두 문자 따세요. 기역의 용도적의 용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니은의 기반 시설, 기 동그라미 하시고 디귿에 일단의 토지 해서 토 동그라미 하시고요. 리을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서 건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용기 토건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크게 줄여 쓰면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완화 규정이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도시 지역의 일부에 대한 개발 완화, 개발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법률을 완화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건폐율 같은 경우는 150%, 그리고 용적률은 200%, 그리고 높이 제한은 120%까지 완화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더 크고, 더 이렇게 큰, 그러니까 부피가 큰 건축물, 더 크고, 더 높이도 크고, 부피도 큰 건축물을 짓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그리고 높이는 120, 이렇게 좀 외우세요. 이건 뭐,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의 실효가 있죠. 요건 아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만들게 돼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3번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내에, 자, 3년이에요. 3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뭐가 효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실효된다는 거예요. 이걸 장난을 안 치는 거죠. 3년이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한다. X예요, X. 그렇죠? 구역이 실효한다. 그리고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실효. 이번엔 구역 실효가 아니라 계획의 실효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5년이 되는 날 실효한다? 이것도 X죠. 다음 날 실효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5년 꼭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10분만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